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794만원입니다. 마이너스 14만원이고요. 좀 제가 보였던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그대로 홀딩 했습니다.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시장이 지난밤에 미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다우가 마이너스, 나스닥이 플러스로 해서 부양책 기대는 여전한 것 같은데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평균 지금 한 20만 명씩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그 분위기가 내년 2월 달까지가 가장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파우치 소장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신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에 쏟아지는 확진자들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는 이 부분이 이제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병실 부족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며칠 동안 계속 위험할 수 있다는 쪽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그 조짐이 오늘 처음으로 한번 나왔습니다. 이게 미국 증시 먼저 나온 게 아니고 국내 증시에서 그 조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지금 독일 증시도 반등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기술주 나스닥은 뭐 올라간다 치더라도 다우지수가 지금 음봉이 살짝 나왔는데 오늘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한 0.3 정도로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느낌상으로 왠지 하락할 것 같은 느낌을 상당히 많이 주는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가 먼저 반응을 해버렸습니다. 코스닥이 2.16% 음봉이 쫙 강하게 나왔었고요. 대체로 보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상을 하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빠질 것 같다 싶으니까 이제 미리 반응을 해서 빠진 것 같고요. 거래소 지수도 좀 빠졌습니다. 한 1.62%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한 8,500억 정도 지금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오늘이 화요일이고 내일 수요일, 목요일 날이 지금 보통 내만의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물 옵션 ETF까지 동시 만기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입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선물 부분이 지금 2조 7천억 외국인이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방으로 잡고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좀 지수를 방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늘도 콜 쪽을 매도를 한 300억 정도로 만들었고 풋이 지금 한 76억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할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수 포지션을 그대로 달고 갈 수도 있겠지만 선물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그냥 확 팔아치울 수 있는 그런 빠르게 소진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만약에 방향이 아래쪽으로 꺾인다 싶은 생각이 들면 선물을 확 던지면서 지수가 많이 빠져버릴 그런 위험성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한 8,5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마이너스 8,500억 하면 최근에 좀 매수했던 11월 5일부터 해서 계속 좀 매수를 많이 해왔던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물을 매도하기 전에 현물을 먼저 팔고 있는 거라면 내일쯤에도 현물을 정리를 좀 해놓고 선물을 확 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도 지금 장담할 수 없죠. 미증시가 꺾인 건 아니고 꺾일 것 같은 불안감 이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고 조심하기 위해서 미리 비중을 좀 줄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불안하다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겠다. 아직까지 선물 포지션을 그대로 외국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꺾였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다시 또 시장 상황을 봐서 코로나가 조금 진정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심해야 되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한 이때부터가 계속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빨리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한참 뒤에 그 반응이 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 오늘 제가 손실 봤던 가장 큰 이유는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이
대부분이 다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오텍 하나 빼고 다 그냥 그 하락을, 이글벳도 괜찮았습니다. 이글벳하고 오텍 괜찮고 나머지가 하락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는 흐름상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제 기준론을 맞춰서. 아침에 장 시작할 때 그 제가 가진 종목들이 출발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오늘 분봉 보시면 시작해가지고 들어올리려는 모습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요. 조류독감 관련해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밀릴 때, 여기서 밀릴 때 그 초반에 밀렸을 때 흐름은 뭐였느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정치 테마주들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그 세력들이, 그러니까 좀 큰 손들이,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이런 큰 손들이 오늘 지수가 하락할 걸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코스닥 지수를 해볼게요. 장 초반에 하락할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지수 빠진다고 가정을 하고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빠질 것 같으니까, 지수 빠질 때 보통 그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정치 테마는 평상시에 장이 좋을 때는 우량주 쪽으로 매매하다가 시장이 꺾이면, 정치 테마는 실적과는 아무 관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테마 그 정치인의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움직이기 때문에 막 끌어올리면 그냥 묻지마 매수가 되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주로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치 테마주 중에 1차적으로 움직였던 게 이재명 관련주가, 동신건설이, 이게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관련주 이야기할 때요, 어딘가 모르게 이게 자꾸 좀 눈에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유동 물량이 아주 작습니다. 작아도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유동 물량이 워낙 작다 보니까 세력들이 그냥 땡기려고 맘만 먹으면 200만 주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재명 관련 어떤 지지율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상한가로 당겼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프리엠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따라서 올리려고 대거 그 이재명 관련주들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 이낙연 관련주 쪽에서 어떤 그 옵티머스 관련한 악재성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사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 관련주도 좀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대부분 다 조류독감이나 그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인데요. 다 밀려버렸죠, 쫙. 그래서 이쪽 부분에 있던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 던지고 이쪽으로 다 대거 이동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바뀌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이글벳을 비롯한 대다수의 종목들이 한번 1차 하락을 했었고요. 그 다음 조금 반등할 만 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오늘 이걸 예측을 못했습니다, 제가. 정부에서 백신 구매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요. 대충 들어보면 화이자 거를 구매할지 잘 몰랐었는데 화이자 구매가 들어있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니카도 있었고요. 그 다음 얀센이라고 나왔는데, 이 얀센이 존슨앤존슨의 자회사랍니다. 그래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니카, 얀센 모두 다를 이제 구매하는 계약으로 이야기가 됐고, 여기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화이자입니다. 콜드체인이 바로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계약을 완료한 건 아닌데, 만약 계약하게 된다면 콜드체인 구축이 필수기 때문에 백신 관련주 중에 가장 강했던 게, 냉동 관련한 또 무슨 이 타이밍 맞춰갖고 또 호재성 뉴스를 던졌습니다. 일신바이오가 초저온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대한과학, 이전에 또 무슨 한번 특허 관련한 거 나왔기 때문에 올라갔고요. 그 다음 드라이아이서, 태경케미칼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 냉동 차량 관련인 광림 따라 올라가다가 밀려버렸고요. 오텍도 따라 올라가다가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고, 그동안 모더나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이 재료 노출 개념으로 다 던져버린 것 같아요. 쭉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존슨앤존슨이죠. TNR바이오, 인콘 이런 종목들이 대거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신 관련해서는 기존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뉴스 뜬과 동시에 구매한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밀려버렸고, 콜드체인 관련주들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들어오려면 모더나, 화이자를 드리려면 콜드체인을 구축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움직였고, 이쪽으로 또 수급이 확 몰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락하는 이 부분이죠.
처음에 장 초반에 5분봉입니다. 장 초반에 올리려고 하다가 정치 테마주 쪽으로 확 몰려가면서 밀렸고요. 그 다음 좀 억지로 땡겨 올리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또 그 백신 관련 뉴스가 터지면서 그쪽으로 또 그 확 몰려가니까 거기 상한가 막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우르르 몰려가면서 다 던져버리죠. 그래서 단타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힘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지금 다행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그 조류독감 확진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오늘도 지금 한 두 군데 정도 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고병원성 확진 가능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력이 던지지 않고 마지막에 끝까지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글벳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는 가장 강하게 시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제일바이오는 손절했습니다. 이 두 개나 갖고 있기는 좀 뭐 해가지고 던져버렸고요. 그 다음 뭐 체시스라든가 기타 이런 종목들 다 밀렸습니다. 그리고 그 조류독감이 팽배해지게 되면 뭐 수산 관련 이런 쪽이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CJ 시푸드, 사조 시푸드 그리고 어제 시간에서 또 사조형까지 샀는데 얘까지 밀림으로 해서 여기서 손실이 오늘 좀 대거 발생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확진자 숫자 부분이 지금 조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이게 뭔가 좀 착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어제 확진자 숫자가 594명 나왔는데요. 어제 검사 건수가 상당히 작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사 건수가 작았는지 아니면 검사 건수가 보고가 늦어가지고 집계가 늦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일날인데도 불구하고 검사 건수가 작았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대신에 확진자 숫자가 그 600명 육박하는 걸로 봐서 확진자는 정상적으로 체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오늘 또 아침에 집계가 잘 안 돼가지고 한참 동안 아침에 그 확진자가 없었어요. 없다가 쭉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어제보다 더 많은 숫자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진자 집계에 무슨 좀 문제가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 확진자는 아직까지는 줄어든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한 600명대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불안감 이런 걸로 해서 뭐 병실 부족 이런 쪽으로도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싶어서 오늘 일단 제일바이오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 이글벳 200만원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로 되겠다 싶어서 정리했었고요. 사조고양은 어제 시간외에서 이 실적이 좋게 나오길래 조류독감 관련해서 그냥 그 100만원치를 잡았는데 이게 물려버려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제일바이오 100만원 파는 걸 가지고 오텍을 100만원 더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이게 콜드체인에서는 오텍은 조금 뒤처진다고 봅니다. 보시면 따라가다 밀려버렸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냉동 차량 탑차 쪽에 생산하겠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문제는 일단 바로 냉동고라든가 드라이아이스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얘는 화이자가 들어와서 배송할 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 탄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광림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광림도 밀려버리죠. 냉동 차량은 우선순위가 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종가 때 제가 오텍을 다시 더 잡은 이유는 여기 내려와서 마지막 종가에 100만원치를 더 추가했습니다. 추가했던 이유는 병실 부족 문제가 나와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이동형 음압 병실을 설치한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 SY는 컨테이너 쪽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쪽보다는 오텍은 앰뷸런스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요. 음압 앰뷸런스를 지금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음압 관련한 어떤 기술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지금 뭐 서울시에서 오텍하고 계약했다 이런 거 나온다면 뭐 폭발하겠지만 그 뉴스 나오는 걸 보는 순간에 제가 느꼈죠. 그래서 일단은 정황상 봤을 때 병실을 추가로 확보한다고 지금 서울의료원 마당에다가 컨테이너형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회사에서 계약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게시판에 보면 뭐 오텍에서 뭐 몇 개 계약일은 나오는데 그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기술력이 있으니까 공급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100만원치를 더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포지션의 가장 핵심은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 조류독감
조류독감 확진이 고병원성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이 두 부분에 맞춰 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종목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글벳 200만원 하고 CJ 시푸드 200만원 하고요. 그 다음 그 사조양 사조 시푸드 100만원씩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오텍 200만원 요렇게 해서 현재 구성을 했고요. 그 오텍 시간에서 살짝 기분 좋다고 말았습니다. 첫 타임 때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팔라고 매도 주문 넣었는데 이걸 또 시간에도 VI 같은 게 걸리는 것 같아요. 4시 10분에 체결이 안 되고 그냥 계속 주문만 들어오다가 마지막에 그거 쭉 내려와 가지고 15,500원에 딱 체결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버리면 제가 15,650원에 주문 넣었는데 체결이 안 됐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지금 6만 주 샀는 사람이 당했죠. 지금 물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한가 갈 줄 알고 막 주문 넣어놨는데 세력들이 20몇만 주 주문 넣어놨다가 확 빼면서 밑으로 쫙 빼버리니까 자기들은 미리 주문 넣어놨겠죠. 그 매도 주문을. 그러니까 싹 팔아먹고 쏙 빠져버리니까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적자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심하게 그냥 보합으로 안 빠지고 그나마 그래도 한 그 3% 정도는 올라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이거 이렇게 돼서 잘못돼 버리면 여기서 물린 사람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조금씩 밀려 내려오면 손절하면서 마이너스 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장난 되게 치는 종목이 아닌가. 그 오텍을 왜 그렇게 장난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괜찮았었는데 지난번에 이런 그 시간에서 급등시켜 놓고 내일 장 초반에 갭으로 띄워놓고 음봉으로 밀어버리거든요. 이게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에서 거의 상한가 수준을 올려놓고 갭으로 띄워갖고 음봉으로 밀어버리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털어먹는 식으로 했는데 이걸 또 한번 여기서 써먹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또 뜨면 또 던져서 밀어버릴 것 같아서 좀 불안하긴 한데 일단은 저는 그쪽으로 안 보고 코로나 확진자 숫자에 맞춰 가지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 이동형 설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으로 계속 대응을 하고 만약 확진자가 확 줄어들고 진정이 된다면 그때 손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 보면 계속 밀리죠. 이거 여기 첫 타임에 이게 거의 한 7.5%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벌써 가만히 앉아갖고 한 4% 손실 나고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이 자꾸 내려가면 못 견딥니다. 그럼 이제 손절하면서 그 힘으로 인해서 보합폭은 마이너스 쪽으로 밀려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은 달리 뭐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유하는 종목들이 다 밀려버려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내일 종목들을 전부 정리할 생각입니다. 목요일 날이 내마녀의 날 뭐 이렇게 하는데 변동성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원래는 조금만 상승했으면 그 분할 매도해 가지고 오늘 그 정리를 다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글배부터 오늘 그 올라갈 때 정리하려고 줄딱 끊어 놓고 이제 여기 터치하면 팔겠다고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안 오고 그냥 밀려버려 가지고 매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도가 안 돼 버리니까 다음 종목들을 매도를 못 하고 그냥 물려버렸는데요. 내일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관계없이 비중을 전부 줄여가지고 보유 종목을 전부 다 매도를 하고 뭐 꼭 진짜 아쉽다 싶은 종목 있으면 100만원 100만원 한 두 종목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전 종목을 모두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목요일 날은 그 변동성이 너무 클 것 같고 지금 방향도 어디를 튈지도 모르겠고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S 벌어놓은 거를 상당 부분 날려버렸기 때문에 12월 수익은 꽝 됐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고 내일은 위험 관리하는 날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시장이 좀 상당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려웠던 장으로 보여지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장 끝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